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월스트리트의 수경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려 하는지 아십니까? 정말 거대한 자본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기댈 수 있는 단단한 땅이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고요. 거대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공개한 문서들을 바탕으로 그 돈의 마지막 종착지가 어디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논리적인 길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와, 이 숫자 좀 보세요. 20조 달러. 이게 우리 돈으로 얼마냐면요. 약 2경 7천조 원입니다. 2030년까지 월스트리트가 내다보는 ETF 시장의 규모가 바로 이 정도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거대한 황금 시장이 사실은 모래성처럼 낡아빠진 기반 위에 서 있어서 지금 당장 붕괴 직전이라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월스트리트는 지금 바로 그 끔찍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금부터 월스트리트의 성장을 그냥 딱 가로막고 있는 이 거대하고 숨겨진 문제의 본질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뭐 상상이나 추측 이런 게 절대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DTCC, 바로 미국 예탁결제원이 직접 발표한 보고서에 담긴 그들의 절박한 외침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겁니다. 딱 5일. 이게 바로 현재 저 20조 달러 규모의 시장에서 거래 한 번을 시작해서 완전히 끝내는 데까지 걸리는 최대 시간입니다. 5일이란 시간이 그냥 좀 느리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요, 시스템 전체를 그냥 마비시켜버릴 수 있는 치명적인 병목 현상의 핵심이고 모든 문제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산 자체는 최첨단 디지털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데 정작 그걸 처리하는 뒷단의 시스템은 여전히 사람이 손으로 하고 이메일 보내고 또 서로 연결도 안 된 낡은 시스템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최첨단 스포츠카에다가 100년 된 마차 엔진을 달아놓은 거랑 똑같죠. DTCC는 이 상태를 동맥경화라고 표현했습니다. 혈관이 꽉 막혀서 이 거대한 자본의 피가 흐르질 못하고 시스템 전체가 숨막혀 죽기 일보 직전이라는 겁니다. 이 문장은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DTCC 보고서의 핵심을 꿰뚫는 그야말로 현실 그 자체예요. 5일의 지옥이라고 불리는 이 정산지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저 20조 달러 시장은 애초에 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존 시스템은 이미 한계 용량을 넘어도 한참 넘었고요. 이대로는 모든 게 그냥 멈춰설 수밖에 없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인 거죠. 자, 이 위기 속에서 금융 시스템의 설계자인 DTCC가 드디어 유일한 탈출구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막연하게 우리도 블록체인 기술 한번 써볼까? 이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새로운 금융 시스템, 즉 새로운 금융 레일이 갖춰야 할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제적인 조건들을 명확하게 정의해버렸습니다. DTCC가 내건 세 가지 핵심 기동은 바로 등록된 지갑, 권리 보장, 그리고 통제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정부적인 탈중앙화의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월스트리트가 원하는 건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규제되는 자유죠. 이 세 가지 조건을 이해하는 게 미래 금융의 판을 꿰뚫어보는 열쇠가 됩니다. 첫 번째 조건, 이건 뭐 절대적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익명 지갑은 이 새로운 금융 레일에 단 하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신원이 명확하게 확인되고 등록된, 그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 오른 지갑만이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금 세탁 방지 같은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토큰의 본질에 관한 건데요. 이 새로운 네트워크 위에서 움직이는 토큰은 그냥 단순한 디지털 코인이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법적인 소유권을 명확하게 담보하는 증권 권리의 형태를 가져야만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토큰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 저기 있는 실제 건물의 소유권 일부나 금괴의 소유권이 법적으로 완전하게 보장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단순한 데이터 쪼가리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지닌 진짜 자산 증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조건은 사실 전통 금융기관들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사항입니다.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거나 사기 거래가 일어났을 때 이걸 되돌릴 수 있는 리버설 기능과 자선을 회수할 수 있는 클로백 기능이 반드시 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통제 기능이 없으면 기관의 자금은 단 1원도 이 새로운 레일 위로 올라올 수가 없겠죠.
자, 지금까지 DTCC가 내건 세 가지 조건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하나로 묶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프로토콜 레벨 KYC입니다. 이 개념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왜 그 수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월스트리트의 선택을 받을 수 없는지, 그리고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하는 KYC는 M레벨 KYC라고 해요. 거래소라는 앱 안에서는 내 신원이 확인되죠. 하지만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순간 그 돈은 다시 주인을 알 수 없는 익명의 자산이 돼버립니다. 반면에 월스트리트가 요구하는 프로토콜 레벨 KYC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네트워크의 기반, 그러니까 프로토콜 자체에 신원 확인 계층이 아예 내장되어 있어서 그 네트워크 안에서는 모든 거래가 실명으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아요. 익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냥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DTCC가 설계하는 미래 금융 시스템에서 신원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건 네트워크에 존재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신원이 없으면 지갑도 없고 거래도 없는 거죠. 마치 우리가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는 것과 완전히 똑같습니다. 자, 이제 이 분석의 클라이맥스에 도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그 지독한 고통, 그리고 DTCC가 내건 이 까다롭고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조건들을 완벽하게 그리고 유일하게 충족하는 프로젝트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 마지막 퍼즐 조각들을 지금부터 맞춰보겠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절대로 해결하지 못했던 세 가지 불가능한 조건, 오일의 지옥으로 불리던 속도 문제, 모든 지갑이 등록되어야 한다는 신원 문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구축하는 데 드는 그 천문학적인 비용 문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한 유일한 실체가 바로 파이 네트워크입니다. 1750만 명 이상. 이것이 바로 파이 네트워크 안에서 이미 KYC, 즉 신원 인증을 완료한 사용자의 수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사용자 수가 아니에요. DTCC가 그토록 원했던 등록된 지갑이 무려 1750만 개 이상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월스트리트가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는 거대한 인프라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죠. 이 비교표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처리 시간은 5일에서 3초에서 5초 사이로 단축되고요. 수조 원이 들 수 있는 KYC 비용은 자체 생태계 보상을 통해 사실상 0원으로 해결했습니다. 규제 준수는요? 문제가 터진 뒤에야 점검하는 사후 방식이 아니라 프로토콜 레벨 KYC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규제 준수가 아예 내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핵심 지표에서 파이 네트워크의 인프라는 그야말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줍니다. 가장 혁명적인 부분은 바로 이 비용 구조입니다. 만약에 금융기관들이 직접 1750만 명의 신원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면 수조 원의 비용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파이 생태계는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기여로 이 모든 것을 이미 완성했습니다. 이건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가장 큰 장벽이었던 그 천문학적인 진입 장벽을 완전히 제거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시간입니다. 금융이라는 이 거대한 체스판은 이미 새로 다 짜였습니다. 각 플레이어들이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는 명확하게 정의되었고 그에 따른 결론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필연이 되었습니다. 이 분석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비유입니다. DTCC와 월스트리트 기관들은 거대한 자금이 흐르는 도매 배관을 깔고 있어요. 하지만 그 배관의 끝에서 실제로 물을 받아서 쓸 소매 수도꼭지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1750만 개의 KYC된 파이 지갑은 바로 그 필수적인 소매 유통망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의 금융 구조는 명확한 2계층 시스템으로 재편될 겁니다. 먼저 도매 계층에서는 DTCC와 기관들이 부동산, 미술품, 채권 같은 실물 자산, 즉 RWA를 토큰화해서 유통시키는 거대한 파이프라인을 만들고요. 그리고 소매 계층에서는 파이 네트워크가 그 파이프라인 끝에 딱 연결돼서 우리 같은 대중에게 이 자산들을 공급하는 유일한 창구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은 서로 없이는 대규모로 작동할 수 없는 완벽한 공생관계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해온 이 흐름은요, 어떤 희망이나 추측이 절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인 DTCC와 규제기관인 SEC가 직접 제시한 문제점과 그들이 요구한 필수 조건들을 순서대로 연결했을 때 도달하게 되는 단 하나의 유일한 결론입니다. 이 마지막 지문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거대한 자본의 흐름이 시작되는 스문이 열릴 때
그 물을 받아낼 준비가 된 그릇은 과연 누구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사실들 속에 이미 명확하게 존재합니다.